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49번째 의무적인 우정. 전직 포병대원이자 현재 바순 연주자인 매튜 베그넷이 이그눈 비타의 의건립이라는 뜻깊은 연례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잔치와 축제의 자리이자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베그넷 씨의 생일이 아니다. 베그넷 씨는 단지 아침 식사 전에 아이들에게 한바탕 키스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파이프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며 저녁 무렵에는 불쌍한 노모가 이 일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악기 업계에서 그 시대를 특별하게 여길 뿐이다. 이는 끝없는 추측의 대상이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더욱 그렇다. 어떤 남자들은 아버지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고 기억의 통장에는 효심의 모든 자산을 어머니에게 탕진한 것처럼 보인다. 베그넷 씨는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아마도 그는 노모의 공덕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에 여성형 명사병사인 서남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세 아이 중 한 명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런 날들은 어느 정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만 행복한 회고와 푸딩을 넘어서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린 우리치의 마지막 생일. 베그넷 씨는 그의 성장과 전반적인 발전을 관찰한 후 시간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순간 교리문답을 통해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이름이 뭐니? 와,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니? 는 매우 정확하게 대답했지만 기억력이 떨어져 세 번째 질문 대신 그 이름은 어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자체로 매우 교훈적이고 발전적인 느낌을 주어 매우 정통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특별한 생일의 특별한 행사였을 뿐 일반적인 엄숙함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생일인데 이날은 박은혜 씨의 달력에서 가장 큰 명절이자 가장 붉은 글자로 장식된 날입니다. 이 길조로운 행사는 몇 년 전 박은혜 씨가 정하고 규정한 특정 양식에 따라 항상 기념됩니다. 저녁 식사로 딱 한 쌍을 먹는 것이 제국의 최고 사치를 누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박은혜 씨는 이날 아침 일찍 어김없이 닭 한 쌍을 사러 나갑니다. 그는 어김없이 상인에게 속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닭장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깨끗하고 푸른색과 흰색 면 손수건 준비해 필수의 이 강인한 승리의 상징을 묶은 채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박은혜 부인에게 아침 식사 때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말해달라고 권합니다. 박은혜 부인은 틀림없이 닭이라고 대답합니다. 박은혜 씨는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에 휩싸인 가운데 숨겨둔 꾸러미에서 즉시 자신의 꾸러미를 꺼냅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노파가 하루 종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자신과 젊은이들의 시중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요리 솜씨가 뛰어나지 않으니 이는 노파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품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활함으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 베그렛 씨는 평소처럼 준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가금류 2마리를 샀는데 속담에 맞는다면 확실히 겨와 함께 잡히지 않고 꼬치에 꽂아 요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금류의 탄생으로 가족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직접 가금류 구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백은의 부인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온몸이 근질근질한 갈색 손가락으로 예복을 차려입고 귀빈처럼 앉아 있습니다. 쾌백과 몰타는 저녁 식사를 위한 천을 깔고 우리치는 아버지 밑에서 제 몫을 다하며 닭들을 돌립니다. 백은의 부인은 이 젊은 주방장들에게 가끔씩 눈짓을 하거나 고개를 젓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시 30분쯤에요. 백은혜 씨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 될 겁니다. 백은혜 부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들 중 한 명이 불 앞에 멈춰서서 불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본다. 저녁 식사나 하시죠, 아가씨.
백은혜 씨가 말했다. 여왕에게 어울리는 저녁 식사였죠. 백은혜 부인은 하얀 이를 쾌활하게 드러내지만 아들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안해 보여 아들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무슨 일이야 하고 묻고 싶어진다. 그는 그렇게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전보다 새들을 더 의식하지 못한 채 의식을 되찾을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누나는 백은혜 부인의 가슴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채고 훈계하듯 쿡 지르며 그를 불러낸다. 멈춘 새들이 다시 빙빙 돌자 백은혜 부인은 안도감에 눈을 감는다. 조지가 우리를 찾아낼 거야. 백은혜 씨가 말했다. 4시 30분쯤에 지금쯤이면 몇 살이지? 꼬마야, 조지가 우리를 찾아냈니? 오늘 오후. 아, 리그넘. 저문이를 늙은 여자로 만드는 건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백은혜 부인이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백은혜 씨가 말했다. 괜찮아요. 예전처럼 젊을 거예요. 젊지 않았다면 말이죠. 사실 젊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퀘벡과 몰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블러피가 어머니에게 뭔가를 가져올 거라고 외치며 그것이 무엇일지 추측하기 시작한다. 리그넘 알아. 백은혜 부인이 식탁보를 흘끗 보며 말타에게 오른쪽 눈으로 소금 이라고 윙크를 하고 퀘벡에서 후추를 머리로 흔들어 떼어내며 말했다. 조지가 또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조지는 백은혜 씨가 대답했다. 절대 탈영하지 않을 겁니다. 쇳동지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리그넘. 아니, 그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아. 그럴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가 이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떠날 거라고 생각해. 백은혜 씨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의 아내가 생각하며 대답했다. 조지가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전처럼 자유롭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자유로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조지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난 것 같아요. 그는 특별히 훈련받았어요. 백은혜 씨가 말했다. 변호사에게요. 누가 악마를 몰아낼 수 있겠어요. 뭔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의 아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리그넘. 백은혜 씨는 온 정신을 저녁 식사에 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분간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닭들이 그레이비를 전혀 만들지 않는 메마른 체질과 만들어진 그레이비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잿빛으로 변해가는 바람에 저녁 식사는 다소 위태로워졌다. 이와 비슷하게 감자는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포크에서 부스러져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사방으로 솟구쳐 올랐다. 닭들의 다리는 바라는 것보다 더 길고 비늘이 잔뜩 덮여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 극복한 백은혜 씨는 마침내 접시를 내려놓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백은혜 부인은 그의 오른편에 앉았다. 할머니는 1년에 생일이 한 번뿐이라 다행입니다. 닭고기를 2번이나 먹는 것은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가금류가 본래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미세한 힘줄과 인대가 이 표본들 속에 기타 줄처럼 독특한 형태로 발달해 있습니다. 늙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 그들의 팔다리는 가슴과 몸에 뿌리를 내린 듯 합니다. 다리는 너무 단단해서 길고 고된 삶의 대부분을 걷기 운동과 성량부를 끄는 데 바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은혜 씨는 이러한 작은 결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백은혜 부인이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착한 할머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느 날이든 특히 그런 날에는 그를 한순간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그녀의 소화를 위협하며 두려워합니다. 타주 혈통도 아니면서 어린 우리치가 어떻게 북채를 닦는지 그의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할머니는 식사가 끝난 후
뒷마당에서 방을 치우고 난로를 청소하고 저녁 식사를 설거지하고 윤을 내는 것을 보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두 젊은 아가씨가 어머니를 따라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작은 무늬의 발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이 일에 열중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큰 희망과 동시에 현재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같은 이유로 말문이 막히고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양철 머그잔이 덜컹거리는 소리, 빗자루질 소리가 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등 온갖 소리가 끝없이 들립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백은혜 부인은 자신의 입장에 걸맞은 침착함으로 바라보기조차 힘듭니다. 마침내 여러 가지 청소 과정이 위기양양하게 끝납니다. 쾌백과 몰타가 깨끗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마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파이프, 담배, 그리고 마실 것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도 부인은 이 즐거운 오락의 날, 평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백은혜 씨가 늘 그렇듯 자리에 앉았을 때 시계 바늘은 4시 30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바늘이 정확히 4시를 가리키자 백은혜 씨는 조지, 군 시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조지입니다. 그는 할머니 이 중요한 행사에서 키스를 합니다. 와 아이들. 그리고 백은혜 씨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돌아오기를 조지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조지, 노인, 백은혜 부인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나에게 와요. 아, 조지. 너 정말 하얗구나. 너답지 않게. 그리고 너무 놀란 것 같아. 이그넘. 그도 그렇지. 조지. 백은혜 씨가 말했다. 할머니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제가 백인처럼 보이는 줄은 몰랐어요. 경찰관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줄도 몰랐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 저희 집에 맡겨졌던 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죽었고 그 일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쌍한 녀석. 백은혜 부인이 어머니처럼 불쌍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 녀석이 사라진 거야? 얘야, 얘야. 생일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 말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안기도 전에 이미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진작에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순경이 더 쾌활하게 말하며 말했다. 백은혜 부인. 정말 빠르시네요. 맞아요. 근의근이는요. 백은혜 씨가 말했다. 빨리요. 가루처럼요. 게다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예요. 그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조지 씨가 소리쳤다. 여기 작은 브로치를 가져왔어요. 형편없는 물건이지만 기념품이에요. 그게 다예요. 백은혜 부인. 조지 씨가 선물을 꺼내자 젊은 가족은 감탄하며 뛰어오르고 박수를 치고 백은혜 씨는 경건한 감탄을 표합니다. 할머니, 백은혜 씨가 말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정말 놀랍네요. 조지. 백은혜 부인이 소리쳤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좋아요. 백은혜 씨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요. 너무 예뻐요. 조지. 백은혜 부인이 그것을 사방으로 돌려 팔 길이만큼 뻗은 채로 외치며 말했다. 제겐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나쁘죠. 백은혜 씨가 말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10만 번은 감사할 거예요. 친구 백은혜 부인이 기쁨에 반짝이며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조지, 내가 가끔 자네에게 험악한 군인의 아내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끈끈한 친구 사이일 거라고 확신하네. 사실 우리는 언제나처럼 끈끈한 친구 사이일 거야. 자, 이제 자네에게 행운을 빌어주게. 조지. 아이들은 가까이 다가가 브로치가 완성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백은혜 씨는 어린 울리치의 머리 너머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어른스러울 정도로 뻣뻣하면서도
동시에 유쾌하게 어린아이처럼 흥미를 보였다. 백은의 부인은 웃으며 오 리그넘 리그넘 정말 멋진 노인네로구나 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병은 브로치를 고정하는데 실패했다. 손이 떨리고 불안해진 그는 브로치를 떨어뜨렸다.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병은 브로치가 떨어지는 것을 잡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내가 너무 정신이 없나 봐. 백은의 부인은 그런 경우에는 파이프만 한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 짓고 브로치를 직접 달아주면 경찰관은 평소처럼 편안한 자세로 돌아가 파이프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조지, 그녀가 말합니다. 이따금씩 여기 있는 현재를 쳐다보기만 하면 돼. 둘이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조지가 대답했다. 잘 알아요. 백은의 부인. 어떻게든 블루스가 너무 심해져서 말해줄게. 여기 이 불쌍한 아이가 있었어. 그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도울 수 없다는 건 정말 지루한 일이었어. 아, 불쌍한 녀석. 백은의 부인이 말했다. 그럼 아직 파이프에 불을 붙이지 않은 채 무거운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기병이 말했다. 그리들리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지. 그의 사건도 다른 방식으로 심각했지. 그러다가 그 두 가지가 그 둘과 관련된 어떤 냉혹한 늙은 악당과 머릿속에서 뒤섞였어. 그리고 그 녹슨 카빈 총이 개머리판과 총열이 그의 구석에 꼿꼿이 서 있는 걸 생각해보니 그토록 단단하고 무심하게 모든 것을 똑같이 받아내다니. 정말이지. 살과 피가 욱신거렸어. 제조원은 백은의 부인이 대답했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건강에도 더 좋죠. 그렇군요. 군인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붕괴한 듯한 엄숙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했지만 그 모습은 어린 백은혜들을 감동시켰고 심지어 백은혜 씨마저도 백은혜 부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만찬 의식을 미루게 만들었다. 백은혜 씨는 항상 이런 행사에서 모범적인 간결한 연설로 일을 행하곤 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이 백은혜 씨가 늘 믹스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고 조지의 파이프에서 불이 붙자 백은혜 씨는 저녁에 건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지, 우리치, 퀘벡, 몰타,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야. 하루만 걸어가 봐. 그런 생일은 다시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녀를 향해 가는 거야. 열광적으로 건배를 마신 후 백은혜 부인은 간결하면서도 깔끔한 인사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전형적인 장문은 그리고 여러분의 건배를 기원합니다. 라는 세 마디로 마무리됩니다. 노파는 이어서 모두에게 연달아 고개를 끄덕이고 술을 얌전히 마십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감탄사, 여기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를 외칩니다. 여기 한 남자가 응접실 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은 무리를 크게 놀라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예리한 눈썰미를 가진 재빠르고 예리한 남자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한꺼번에 받아들이는데 그 모습이 그를 놀라운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조지,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바로 버킷이야. 조지 씨가 소리친다. 네. 남자가 들어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가게 진열창에 놓인 악기들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제 친구 중에 좋은 음질의 중고 바이올린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걸 보고 구석에 계신 분이 당신이신 줄 알았어요. 제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조지,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조롭죠. 부인, 당신은요? 주지사님, 당신은요? 그리고 주님. 버켓 씨가 팔을 벌리며 말했다. 여기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만 보여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뽀뽀 좀 해주세요. 네 얘들아, 당신 부모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평생 이렇게 닮은 사람은 처음 봐요. 버켓 씨는 환영받는 듯 조지 씨 옆에 앉아 퀘벡과 몰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 예쁜 아가씨들. 버켓 씨가 말했다. 한 번 더 키스해줘. 내가 탐내는 건 이것뿐이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얼마나 건강해 보이니?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부인, 8살과 10살쯤으로 추정합니다. 아주 가까이 오셨군요. 선생님, 백은의 부인이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보통 가까이 지내요. 버켓 씨가 대답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제 친구는 한 어머니 밑에서 19명을 낳았는데 아직도 아침처럼 싱그럽고 발그레해요.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제 영혼까지. 당신 곁으로 와요. 얘들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버켓 씨가 말타의 뺨을 고집으며 물었다. 이것들은 복숭아예요. 복숭아요.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 버켓 씨 친구분께 좋은 음색의 중고 바이올린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버켓이에요. 이름이 참 재밌죠. 이러한 아첨은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백은의 부인은 버켓 씨에게 파이프와 잔을 채워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정도로 그날의 기억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친절한 분을 기꺼이 맞이하고 싶었지만 조지의 친구로서 오늘 저녁 그를 만나게 되어 특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가 평소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기분이 안 좋아. 버켓 씨가 소리쳤다. 아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래, 조지?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할 생각은 없잖아.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무 생각도 없잖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군인이 대답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버켓 씨가 맞장 붙였다.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애완동물들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나요? 걔네들은 아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중 몇몇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아주 멍해질 거예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인, 백은의 부인은 매우 반했고 버켓 씨에게도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요. 부인, 버켓 씨가 말했다. 믿겨지세요? 아니, 안 믿어요. 제 가족은 아내와 하숙린입니다. 버켓 부인도 저처럼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갖고 싶어 하지만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세상 재물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사람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멋진 뒷마당이네요. 부인, 저 마당에서 나갈 길이 있나요? 그 마당에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거 없나요? 버켓 씨가 말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마음에 드는 뒷마당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나갈 길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균형 잡힌 마당이네요. 버켓 씨는 이 모든 것을 예리하게 살펴본 뒤 친구 조지 씨 옆 의자로 돌아와 조지 씨의 어깨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두드린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조지, 좋아요. 군인이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 취향이야. 버켓 씨가 말했다. 왜 그렇게 달랐어야 했어? 너처럼 몸매 좋고 체격 좋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자격은 없어. 기분 나빠할 만한 게 아니잖아. 안 그래, 부인? 그리고 조지, 넌 아무 생각도 없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버켓 씨는 그의 대화 능력의 폭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 구절을 다소 강조하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듣는 듯한 표정으로 두세 번 반복한다. 하지만 그의 사교성이라는 태양은 이 짧은 공백에서 곧 회복되어 다시 빛난다. 얘들아, 이 사람이 형이 맞나? 버켓 씨는 어린 우리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퀘벡과 몰타를 언급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좋은 형이에요.
이복 형제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 아들로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부인, 저는 그가 다른 누구의 사람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요. 백은의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와,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그는 당신과 똑같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는 정말 당신과 닮았어요. 그런데 그 이마라고 할 만한 곳에 아시다시피 저기 그의 아버지가 나오시네요. 버켓 씨는 한쪽 눈을 감은 채 두 사람의 얼굴을 비교하고 백은혜 씨는 만족스러운 듯 무표정하게 담배를 피운다. 이것은 백은혜 부인이 그에게 그 소년이 조지의 대자라는 사실을 알릴 기회입니다. 조지의 대자시죠. 버켓 씨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다. 조지의 대자와 다시 악수해야겠습니다. 대부와 대자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인, 악기에 재능이 있으신가요? 백은혜 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리를 불고 있군요. 아름답군요. 라고 말했다. 믿으시겠습니까, 주지사님? 버켓 씨가 우연의 일치에 놀라며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피리를 직접 불었다는 게 믿기십니까? 주지사님처럼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귀로 직접 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를. 영국 척탄병이라는 곡은 영국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곡조입니다. 영국 척탄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친구? 이 작은 모임에서 젊은 우위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받아들일 만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즉시 파이프를 가져와 감동적인 멜로디를 연주했고 연주하는 동안 버켓 씨는 활기가 넘쳐 박자를 맞추며 영국의 그라나디어스를 날카롭게 외쳤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음악적 취향이 너무나 뛰어나서 백은혜 씨는 자신이 가수라는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파이프를 입에서 떼었다. 버켓 씨는 화음적인 비난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한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조금 노래를 불렀고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뻔뻔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부탁받았다. 저녁의 사교적인 분위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빌리브 미, 이프 올도즈 앤디링 영참즈를 불렀다. 이 발라드는 버켓 부인이 처녀였을 때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재단에 다가가도록 하는데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고 그는 백은혜 부인에게 말한다. 버켓 씨의 가사는 기초까지 오라이다. 이 반짝이는 낯선 사람은 저녁에 새롭고 기분 좋은 모습에 들어왔을 때 큰 기쁨을 표하지 않았던 조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친절하고 재력이 풍부하며 어울리기 쉬운 사람이어서 그곳에 그를 알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백은혜 씨는 파이프를 한 대 더 피운 후 이 지인의 가치를 절실히 느껴 그 노부인의 다음 생일에 함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버켓 씨가 가족에게 쌓아온 존경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행사의 본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황홀경에 가까운 따뜻함으로 백은혜 부인에게 건배하고 12월 어느 날보다도 감사하게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허리띠가 달린 커다란 검은색 수첩에 그날의 일화를 적고 그 전에 버켓 부인과 백은혜 부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듯이 사적인 유대감 없이 공적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공적인 사람이지만 그런 영역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행복은 가정적인 행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그토록 약속한 친분에 감사하는 친구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한다. 그는 항상 그에게 가까이 붙어 다닌다. 대화 주제가 무엇이든 그는 그를 다정하게 지켜본다. 그와 함께 집으로 걸어갈 날을 기다린다. 그는 그의 부츠에도 관심이 많아 조지 씨가 굴뚝 모퉁이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유심히 살핀다.
마침내 조지 씨가 일어나 떠난다. 같은 순간 버켓 씨도 은밀한 우정의 동정심을 품고 일어선다. 그는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떠난 친구를 위해 맡은 임무를 떠올린다. 저 중고 바이올린 연주자를 존경하는데요. 주지사님, 저에게 그런 악기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백은혜 씨는 수십 점이라고 말했다. 당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버켓 씨가 그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말투가 참 좋죠. 제 친구는 정말 잘합니다. 에코드. 그는 모차르트, 핸델, 그리고 다른 거물들을 마치 장인처럼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버켓 씨가 사려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낮은 금액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지사님, 저는 제 친구를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이 정당한 몫을 받고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평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야 하고 또 살아야 합니다. 백은혜 씨는 늙은 소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값진 보석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내일 아침 10시 반쯤에 제가 당신을 보러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은 음색의 바이올린 몇 대의 음영을 댈 수 있을까요? 버켓 씨가 말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백은혜 부부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기로 약속했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소량의 재고를 모아 승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서로에게 넌지시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켓 씨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부인, 안녕히 주무세요. 주지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저녁 중 하나를 보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준 즐거움에 깊이 감사하며 양쪽 모두 호의를 표하며 헤어진다. 자, 조지, 친구야. 버켓 씨가 가게 문에서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리 와. 그들이 작은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백은혜 부부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자. 백은혜 부인은 존경하는 리그넘에게 버켓 씨가 조지에게 거의 매달리는 것 같고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근처 도로가 좁고 포장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씨는 곧 혼자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켓 씨는 다정한 손길을 떼지 못하고 잠깐만요. 조지, 먼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직후 그는 그를 술집으로 끌고 가서 응접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조지 씨는 조지 쪽으로 다가가 문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조지. 버켓 씨가 말했다. 의무는 의무이고 우정은 우정이야. 가능하다면 둘이 충돌하는 일은 절대 원치 않아. 오늘 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잘 해냈는지 아닌지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조지, 자네는 지금 구금되어 있는 게 틀림없어. 양육권. 왜? 경찰관이 깜짝 놀라 대답했다. 조지. 버켓 씨가 뚱뚱한 검지로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말했다. 자네도 잘 알다시피 의무와 대화는 별개의 문제지. 자네가 하는 어떤 의견이라도 자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내 의무야. 그러니 조지, 말 조심하게. 혹시 살인 사건은 들어보지 못했나? 살인. 조지. 버켓 씨가 검지를 꼿꼿이 세우고 인상적인 몸짓을 하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한 말 명심해. 단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오늘 오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잖아. 혹시 살인 사건은 들어보지 못했나? 아니요. 어디서 살인이 일어났나요? 조지. 버켓 씨가 말했다. 가서 자네를 탓하지 마. 자네가 왜 필요한지 말해줄게. 링컨스 인필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털킹혼이라는 신사분이셨네.
어젯밤 총에 맞았지. 자네가 그 일로 필요하네. 군인은 그 뒤에 있는 좌석에 털썩 주저앉고 이마에 큰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그의 얼굴은 치명적인 창백함으로 뒤덮였습니다. 버킷, 털킹훈 씨가 살해당했는데 당신이 나를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가요? 조지, 버켓 씨가 검지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며 대답했다. 확실히 가능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이 일은 어젯밤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당신은 어젯밤 10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으니 틀림없이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젯밤, 병사가 생각에 잠긴 듯 되뇌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맙소사, 어젯밤엔 내가 거기 있었잖아. 알겠습니다. 조지, 버켓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곳에 자주 오셨군요. 그곳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와 말다툼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확실히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당신을 위협적이고 살인적인 위험한 녀석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은 말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인정할 것처럼 헐떡인다. 자, 조지. 버켓 씨는 모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는 마치 장사꾼처럼, 아니 어쩌면 실내 장식처럼 은근한 태도로 말했다. 저녁 내내 그랬듯이 제 바람은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레스터 데들록 경이 현상금 100기니를 제안했습니다. 자네와 나는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그 100기니를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네. 그리고 그 100기니를 내놓으려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내가 내는 게 나을 걸세.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자네가 꼭 필요하고 자네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자네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네. 자네를 불러야 할까? 아니면 이미 끝난 일인가? 조지 씨는 정신을 차리고 군인처럼 일어선다. 어서 오세요. 그가 말한다. 준비됐어요. 조지, 버켓 씨가 말을 이었다. 잠깐만요. 마치 경찰관이 창문을 설치해야 할 것처럼 그는 실내 장식 장인처럼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다. 이건 심각한 범죄야. 조지, 내 임무는 바로 그거다. 군인은 화가 나서 얼굴을 붉히며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을 모아 쥐고는 자, 입어. 라고 외친다. 버켓 씨는 곧 옷을 고쳐 입었다. 어때요? 편하세요? 안 되면 그렇다고 하세요. 제 의무에 걸맞는 최대한 기분 좋게 만들고 싶고 주머니에 또 한 벌이 있거든요. 그는 마치 주문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려는 존경받는 상인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대로 할까요? 아주 좋아요. 자, 보세요. 조지. 그는 한쪽 구석에서 망토를 하나 꺼내 병사의 목에 걸치기 시작했다. 제가 나올 때 당신 기분을 생각해서 일부러 이걸 가져왔어요. 자, 누가 더 현명하겠어요. 나뿐이야. 군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번만 더 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눈까지 모자로 덮어주게. 정말이야. 진심이야? 안타깝지 않아? 그렇게 보여. 이런 걸 입고서는 운 좋은 남자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조지 씨가 황급히 대답했다. 제발, 제 모자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매우 간절히 간청하자. 버켓 씨는 그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모자를 쓰고 포획한 사람을 거리로 인도한다. 그 군인은 평소처럼 꾸준히 행진하지만 머리는 덜 똑바로 세운 채로 행진한다. 버켓 씨는 팔꿈치로 그를 교차로와 굽이길로 인도한다. 다음 영상에서 50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